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그 후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일단 한교안 대표를 좀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미 김기현 당선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김기현뿐만 아니라 최고위원까지도 민주당 계열도 마찬가지고 보수로 불리는 이쪽 정당도 마찬가지고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변이 나온 적은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은 좋게는 안 보지만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가장 날 것 그대로의 권력이 움직이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의 대표나 최고위원이라는 것은 조직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조직들이 움직이면서 대표나 최고위원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 조직의 규모라는 것은 거의 보입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인 그 대통령 파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상당히 큰 조직을 갖고 있는 김무성계, 예전에 YS계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김기현 당대표의 당선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 제가 이렇게 봤고요. 제가 한교안 대표 지지를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조직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약체입니다. 지금 세력화되어 있지 않은 그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의 일부, 특히 이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된다고 믿는 일부가 한교안 대표를 지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물론 당대표 당선은 안 됐지만 조직이 아니라 거의 개인으로 단기 필마 로 움직여온 한교안 대표가 컷오프 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한 것을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 하나가 들어와 있는 천하람은 유승민 계기 때문에 예전에 바른정당에 들어와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정당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경우인데 한교안 대표는 사실은 김기현 지지자들과 거의 겹치는 조직이 아니라 개인으로 지금 뛰어든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한교안이라는 인물이 정치인으로 확실히 조직 없이 하나의 이미지 이상의 세력을 구축한 것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결과로 한교안 전 당대표께서 정치인으로서 의미 있는 발언을 하거나 의미 있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반을 이미 획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공천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 수사를 요구하는 그런 쟁점 또는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이래서 저는 조금 안심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천하람으로 대표되는 이준석계, 유승민계가 사실은 뭐 몰락했다. 거의 이렇게 봐도 되는데 조수진 최고위원이 안철수 한교안은 화합이 가능하지만 이준석계는 안 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천하람과 이준석, 유승민이 탈당을 해서 정당을 하나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운 곳에 살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상 큰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춥고 배고픈 일인지 알기 때문에 쉽게 나가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뒤처져서 다음 공천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어쨌든 뭐 끝까지 노력을 해서 15% 정도를 만들었다고 하니 또 나름대로 그들이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유승민계가 상당히 소수파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 필마로 들어와 있는 이 한교안 대표가 이제 이미 김기현 쪽으로 가 있는 표까지 해서 언제든지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과는 정치적으로 매우 재미있는 흥미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태영호 최고위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영호 최고
최고위원의 당선에 대해서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해설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4.3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발언을 했거든요. 제주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시작된 사건이다. 저는 태영호 의원의 이 발언은 상당히 기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보수정당에 발을 들이지 못할 정도의 발언들을 몇 가지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북미 수교를 촉구하는 것이었죠. 미국서 북미 수교부터 논의하자고 해야. 북미 수교 얘기를 지금 단계에서 하는 사람은 그게 간첩급이거든요. 그 핵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 발언했던 것, 이런 것들이 태영호 의원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공천이 물 건너가는 수준의 얘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4.3은 김일성이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때리고 들어와서 우파 내에서 다시 어필을 했죠. 근데 이 대목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역사적인 진실을 바로 볼 것, 좌파 왜곡에 밀려서는 안 된다. 김일성 지시로 4.3 사건이 촉발됐다는 발언, 이것은 북한에서 그렇게 배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대목과 이 4.3 발언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내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념 갈등 투쟁은 4.3에 관해서는 사실 끝나 있습니다. 4.3은 사실은 남로당 또는 북한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촉발했다는 것은 심지어 좌파 진영에서도 별로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지금 뭐 오마이뉴스 같은 그런 주사파 언론들이 또는 한겨레나 이쪽이 화를 내는 척하지만 4.3의 경우에는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인 진실 때문에 4.3을 가지고 김일성 지시, 뭐 남로당 도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그 4.3을 도발했던 인물이 김달삼이에요. 원래 이름은 김달삼이 아니죠.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김달삼은 전형적인 지식인입니다. 원래 본명이 이승진인데 일부러 좌익 티를 내기 위해서 이름을 개명한 거죠. 이 사람은 원래 이승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겸 유격대 사령관으로서 4.3 사건을 주도했고 1948년 8월에 월북을 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주석단에 선출되어 북한의 인민공화국 창건에 참여했고요. 김일성으로부터 국가훈장 2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9년 8월에는 유격대원 300여 명을 이끌고 38선을 침투하여 경북 보현산 일대에서 대한민국 전복 활동을 하다가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3월 20일에 국군에게 사살되었다. 현재 북한의 평양 애국열사릉에 그의 묘비가 세워져 있다. 이 사람이 4.3을 촉발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이고 이들을 토벌하는 우익 진영에서 좀 과도하게 작전을 펴다 보니 이념적인 갈등 한가운데서 무고한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상당히 있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김일성이나 남로당, 여운형이나 그 당시 박헌영 이런 남로당의 도발이라는 것에 실제로 좌파들도 별로 부인을 안 하는 사건이 4.3입니다. 4.3의 핵심은 양민이 얼마나 무고하게 이념 갈등 한가운데에서 희생양이 됐나. 이게 핵심이거든요. 태영호 의원이 4.3의 김일성 지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심각한 발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많은 우익 진영에서 태영호 의원의 이 발언만 해도 너무나 감동을 하는데 한국이 현재는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주사파 강점기죠. 적어도 지금 뭐 주사파들이 정권을 노골적으로 점령이라고 할 정도로 했던 문재인 정권이 지금 끝난 것 같지만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저렇게 거대 야당으로 있고 주사파들의 정치 권력 장악은 상당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관점에서 현재는 명백하게 주사파 강점기입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아버지로서의 업적을 부인하고요. 1948년 7월 17일 헌법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는 것, 이런 현상 자체가 지금 주사파 강점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저희가 1919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요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 차례 하지도 않았는데 연극으로서는 상당히 성공을 했고 창원에서는 10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이 봤고요. 서울에서
창원에서 4차례에 걸쳐서 공연을 하면서 2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지금 한국의 제도권이 사실은 점령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MBC 사장을 아직도 박문진에서 뽑고 있는데, 박문진 이사장이 권태선 씨입니다.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출신이고 백낙청 피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주사파 강점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4.3이 김일성 또는 남로당의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면 감동을 받는 우익들이 많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좌우익 갈등의 소재가 이미 아닙니다. 남로당 도발은 이미 확정이고, 다만 양민에 대한 과도한 희생, 이런 것들만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의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추념, 이런 것들은 좌우할 것 없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태용호 전 북한 공사가 지금 4.3에 대해서 김일성 도발설을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 감동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도 5.18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5.18에 대해서는 그래도 북한군의 침투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5.18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5.18을 북한이 사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18 광주의 민주화 정신이 평양에서 휘몰아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4.3 사건 발언 후 일부 사람들이 전화로 광주도 북한 개입이 아니냐고 하더라. 하지만 광주는 다르다. 4.3 당시 남로당은 중앙당부터 지역까지 실체가 분명히 있었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 때에는 공산주의자들의 확고한 조직체는 없었다. 제가 모든 역사적 진실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듣고 또 개인적으로 역사적 사실 자료를 본 결과 북한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냥 웃겠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난민전만 봐도 이미 대한민국이 건국된 훨씬 후기 때문에,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른 훨씬 후기 때문에 남로당이나 건준처럼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공산주의 조직은 없었겠죠. 하지만 정말로 공산주의 조직이 없었겠습니까? 이게 난민전 깃발이에요. 북한과 베트콩을 합한 거죠. 이 난민전 사건이 터진 직후예요. 그리고도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우습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 5.18을 엄청나게 선전선동하는 것을 태용호 공사도 북한에서 봤는데, 감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독재 국가에서 민주화를 입에 올립니까? 지금 태용호 공사가 말씀하실 때 5.18 북한 개입 없었다,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용호 의원이 지금 4.3을 가지고 우익들에게 어필한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원래 좌파들도 다 이미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5.18입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5.18을 신화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용호 뒤에는 하태경의 그림자가 있는 거죠.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유승민계와 하태경계가 결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태경은 최고위원 중에서는 태용호 뒤에 있다고 봐야 되죠. 한동안 조용히 있겠지만 내년 총선 때 아마 또 한 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약화됐고 실제로 별로 그렇게 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번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제 눈에는 유승민계는 몰락하고 하태경계는 분리되어서 태용호 뒤에 숨었다. 박명림 교수조차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말하지 좌파 계열이지만 남로당 도발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 4.3 가지고 너무 감동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태용호 의원이 북한 개입, 공산주의 지하조직, 5.18 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신화화, 우상화하지 말고 다 열어놓고 한번 보자 라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이 확고하게 태용호 의원에 대해서 신뢰하십시오. 아직은 아니죠. 태용호 뒤에는 여전히 하태경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을 아주 대단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국힘이 대통령 1인 독점 윤석열 사당이 됐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유승민 씨는 완전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좀 더 실어주겠다라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얕은 물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깊은 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을 승리해야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범죄를 갖고도 당대표가 되어서
이재명이 불체포되지 않습니까? 뻔뻔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소도가 되어 있거든요. 범죄자의 소도. 제 실컷 짓고 살인 범죄를 해도 국회의원이 되면은 불체포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그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이 힘이 없고 여당이 힘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어차피 도로 아미타불이라 그러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상을 뚫고 나가려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은 대부분 다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중에 제가 한교안 대표 지지를 좀 촉구했던 것은 어느 정도 좀 떼놔서 부정선거 문제를 촉구하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도 지금 한교안 캠프에서는 문제적이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당대표 경선 투표 조작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비리 또는 부정을 의심하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이 투표를 관장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배춧잎이든 하살표든 샴스 앙둥이든 이상한 투표지가 나오는 그런 문명국이 단 한 나라라도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상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중앙선관위를 신뢰한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는 너무 명백하고요. 저희가 펴낸 해커의 지문은 범법자들이 보면은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부정선거 로직을 거의 99%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설명을 해냈거든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요. 부정선거 확실하고요. 거기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이렇게 투표지가 이상한 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나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역사에도 한 번도 없었고, 일본 역사에, 북한 역사에도 심지어 없어요.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수사를 안 한다? 다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국민의힘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주사파 강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태경 개가 결국은 태영호 최고위원을 지금 당선을 시켰는데, 물론 태영호 최고위원은 탈북자를 대표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영호 의원이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무슨 5.18에 북한 개입 없다고 말합니까? 정말 그렇게 자신 있어요?